1951년 일사후퇴 당시 부산에는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한국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줬는데요. 정든 고향을 버리고 온 부산. 피난민들은 부산 곳곳에 자리를 잡았고 그 결과 얼기설기 지은 판잣집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부산엔 그 시절의 아픔이 서려있는 곳들이 남아있는데요. 그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부산시 중구 동강동. 이곳의 대표 명소로 알려진 40계단은 부산의 아픈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계단 하나를 오를 때마다 그때 그 시절 피난민들의 애환이 묻어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괴에 남침이 감행된 것이다. 현대전은 대량 살육과 파괴의 화력전인 동시에 대량의 수송전이 특징으로 수송로의 제압 차단은 전략상의 요체이기 때문에 전투지구의 철도는 거의 그 기능을 상실했다. 지금은 여유가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때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담배 팔러 다니고 꿈사령하면서 꿈을 팔고 다니고 그런 비참한 어디든지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지금은 지게 지고 운반하는 사람, 근로자는 거의 볼 수 없지만 그때는 지게로 거의 운반해가지고 지게꾼 해가지고 품팔이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죠. 비참한 생활이지. 그 40계단 주위에 넓은 관장이 있었는데 그 옆에 미군 보급창 부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구월물자가 많이 나와서 배급을 피난민들한테 주고 해서 피난민들은 그 물자를 받아가지고 40계단 앞 마당에서 물물 교환도 하고 해서 일종의 조그마한 시장이 형성되기도 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죠. 갈 곳 없는 피난살이. 비바람이라도 피해볼 요량으로 피난민들은 이곳에 하나둘 판잣집을 세웠습니다. 가진 것 없이 혈혈단신으로 부산에 정착한 그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만 했다는데요. 40계단 앞엔 그 시절의 고단함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각종 조형물이 세워져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새마당이라는 데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가 있고 일본인들이 모여가 있던 시절이고 저기 40계단 위로 동강동 쪽은 산 쪽으로 대청동 쪽은 피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고 물을 깃고 할 때 유일한 통로가 40계단입니다. 그걸 통과해야만 동강동 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뭐 생활 필수품도 구할 수가 있고 그랬었다고. 그래서 40계단에 애원이 많은 거죠. 물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당시엔 물 파는 집에 가서 물 한 동이씩 돈을 주고 사와야 했는데 그 가게가 40계단 밑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 동이의 물이라도 구할 요량으로 하염없이 계단을 오르내렸던 이 모습은 오늘날까지 40계단을 상징하는 풍경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의 애환은 이곳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 사이에 약속의 장소로 여겨지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영도다리입니다.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됐는데 피난을 갈 수 있는
곳이 딱 두 곳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맨 땅끝으로 두 곳이 하나는 목포 지방이었고 하나는 부산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목포 지방에 가지 않고 부산으로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였느냐고 그러면은 부산에 가서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부산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영도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영도다리가 부산에서는 뭐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했으니까 그 유명한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쉽게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헤어지면서 가족끼리 헤어지면서 우리가 만약 전쟁통에 죽지 않고 살아남다면은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전쟁통에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영도다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도개교였던 영도다리. 당시에도 큰 화제를 모았던 만큼 부산 시민이라면 영도다리에 얽힌 저마다의 추억 하나쯤은 갖고 있기 마련인데요. 오면 인삼을 많이 사갔어,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 막 애가 손님만 오면 울어. 그럼 나는 이제 욕심에 이제 팔아야 되는데 애가 울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일본 교포들이 이제 애기 달려놓고 하세요. 우리가 안 갈게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얘 잠깐 기다리세요. 이제 애를 데리고 이제 영도다리 우러 올라가는 거야. 너 울면은 여기다 빠뜨릴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 애가 엄마 안 울을게 안 울을게. 이래 이제 3살짜리가 막 이래 그러면 이제 안 울지 이러면서 애를 데리고 와 이제. 그러면 또 울라고 막 해. 그러면 내가 옆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서 이제 손님들한테 물건 팔고 이런 기억이 있지. 그 다리 추억이 있어. 그래. 1966년 마지막 도계를 했던 영도다리. 최근 반세기 만에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영도다리 아래엔 한때 50여 곳에 달하던 점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을 잃고 그리움을 견디다 못한 이들이 이곳에 점쟁이들을 찾기도 했는데요. 53년간 이곳을 지켜온 배남식 할머니.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어느 사람이 주장하는 막 근데 그때는 이제 필요한 사람이 많았었거든. 그런 사람 많이 보러 오지. 오면 이제 와 그런 사람 보나 하면 같이 못 나온다 이가. 오다가 떨어지고, 에이? 중간에 또 막 같이 못 나오고 이래. 그런 사람 이제 죽었나 살았나? 그걸 묻는다 이가. 그거 보러 온다 이가. 아이고 이 아들 떨어져 놓고 왔네.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래 한번 봐주세요 이러면. 그래 온다고 안 만난다고. 세월이 가면 만나지. 뭐 올게 내년에 못 만나고 막 민년 때도 다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았고. 그래 보내고. 전쟁이 나면서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 헤어진 가족을 염려하는 이들 때문에 영도다리 아래엔 자연스럽게 점집들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내가 이래 좀 안 좋은 거는 말이야. 좀 이렇게 참 만났으면 좋을 낀데 왜 그걸 못 만났는고 싶으면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좀 있어. 안 그러나 내가 봐줬으면 그 만난다 계시면 언제 만나면 좋을 낀데 못 만났어 못 만났다. 아니 안 봤다 이러면 그게 내 마음이 안 괜찮아. 그럼 좀 애착해. 안 좋은 게 있어. 그런 게 있고 한미사 이어서 바쳤는데 근데 아까 그러잖아. 이제 다 좋고 응? 이러는데 이게 이제 가만 보면 옛날 보다가 지금 모두 좋나 이러는데 옛날에 지금이라 보면 똑같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사람 말고 사람 구경도 하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그때 보다가. 영도다리 근처에 있는 국제시장 또한 한국 전쟁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광복이 되자 일본인들이 철수하면서 이른바 전시 통제 물자가 한꺼번에 나와서 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커지게 된 건 한국 전쟁 직후부터인데요. 밀물처럼 밀려든 피난민 때문이었습니다. 피난민들은 돈이 되는 거라면 뭐든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초창기 장사하는 모습들이 간간히 남아있는 사진들을 보면은 뭘 이렇게 통을 하나 놔놓고 우리는 흔히들 일본말로 다라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그 함석 같은 탕에다가 네모제의 판자를 넣고 가위에다 물건을 얹어서 파는. 그렇지 않으면은 바닥에다가 뭐 신문지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돌가루 종이 같은 또 뭐 조금 괜찮은 거는 뭐 천막 같은 걸 깔아놓고 거기에 얹어놓고 물건을 파는. 우리가 흔히들 시골장의 난장판에서 보는 난장터에서 보는 그런 형태가 제일 처음에 일어섰었죠. 그러다가 차츰차츰 이제 또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자리도 이렇게 밑에 뭐 평상같이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집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변해서 이제 점포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 점포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모두 판자로서 나무로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기도 하죠.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던 터라 제대로 된 점포는 고사하고 좌판 하나 얻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요. 초창기엔 대부분의 상인들이 물건을 어깨에 둘러매고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1978년부터 국제시장에서 일해온 김순주 씨.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 오히려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온갖 상품들이 부산항을 통해 밀수입되었고 이 밀수품들은 국제시장에서 주로 거래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부산에는 조금 그 밀수품이 좀 많이 성할되고 돼서 그때는 우리나라 이런 지금 현재는 이런 우리나라 물건이 정말 뭐 세계를 압도할 만큼 좋은 재질이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때는 아무래도 물건이 조금 질적으로나 이런 게 외국에 비해서 떨어지고 하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뭐 밀수품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 물량은 작고 살려는 사람은 많고 하니까 서로가 그 물건을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었고 또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미군용 깡통 음식과 모포, 군복, 군화와 양담배 이처럼 미군 부대에서 몰래 빼내온 군수품이 국제시장의 주요 상품이었습니다. 밀수품이 영도에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영도에 지금 해양대학이 있는 조도에 밀수품이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 내려진 밀수품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국제시장에서 또 다시 또 전국으로 내려 팔려야 되는데 밖에 내놓고 팔지는 않죠. 숨겨두었다가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팔고 또 넘기고 아니 또 숨겨두고 넘기고 팔고 이런 밀수꾼으로 갖다 밀수품으로 갖다 단속하는 사람들은 세관원이란 말이야. 세관원들하고 그냥 그 숨바꼭질하는 거죠. 한국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이곳은 더욱 활기를 띠어갔습니다. 전쟁통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숨쉴 틈을 만들어준 곳이 바로 국제시장이었던 셈인데요. 1세대 상인들은 그렇게 번 하루 일당을 곡식으로 바꾸어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활기를 띈 곳은 국제시장뿐만이 아닙니다. 값싸고 싱싱한 물건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이곳, 바로 구포시장인데요. 지금도 장날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구포장은 일제강점기 때는 3.1 만세운동이 펼쳐진 곳으로 또 한국전쟁 시절에는 피난민들을 품어주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피난민들이 걸어도 올 수도 있고 차로 타고 올 수도 있고 기차로도 온단 말이에요. 그럼 기차로 오게 되면 경부선 기차인데 부산역이 종점이에요. 그럼 부산역 오기 전에 구포가 정차가 됩니다. 그러면 구포에서 많이 내리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만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포 국수입니다. 일본 사람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국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물량이 오지, 그 다음에 돈도 있지,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자기들 먹는 간식거리가 국수가 되겠죠. 그런 것들 만들어진 거죠. 이 구포국수의 원조가 바로 구포시장 일대인데요.
한때 이곳은 국수 공장만 수십여 곳에 달했다고 하는데 현재 구포에 남아있는 공장은 여기뿐입니다. 마지막 남은 구포 국수 공장에선 오늘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지금의 사장이 가업을 이어받아 7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포에서 국수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40년대 초반. 그때부터 유명했던 구포국수는 전쟁 이후 밀려든 피란민들에게는 구원의 식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옛날 6.25 때 피난민들 부산을 특히 많이 내려왔잖아. 그러면 그네들이 일단 먹어야 되는데 먹거리가 별로 부족할 때 가장 그 저렴하면서도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게 국수였어요. 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어른들이라는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죠. 30년 전에는 사실은 꽤 큰 규모였어요. 지금 여기가. 그럼 그 당시 때는 어떤 국수 공장이라는 개념보다도 가족끼리 어떤 생계를 위한 재면소 개념을 많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포시장 안에 가면 그런 자그마한 가게들이 결국 국수를 만드는 재면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수로 따지면 한참 많을 때는 거의 한 20개 가까이 있었죠. 뭐 거의 딱 붙어 있었으니까요. 우리네 굴곡진 근현대사의 아픔이 서려 있는 구포시장. 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곳은 여전히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장터로 또 삶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최초의 다방인 에덴 다방이 있었던 광복동 일대엔 현재 수많은 카페들이 생겨나 성업 중인데요. 1950년대 초반에도 이곳엔 20여 곳의 다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 당시 수십만 명의 피란 인파에 뒤섞여 예술인들도 부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생존이 절실했던 상황. 그들이 모인 곳은 다방이었고 문인들은 이 절박함 속에서 예술의 꽃을 피웠는데요. 광복동의 밀다원이 그들의 아지트였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표가 난다는 겁니다. 다방에 앉아서 축 치고 앉아가지고 뭐 이야기 나누는 것이 문학 이야기 나누고 뭐 예술 이야기 나누고 줄담배를 내려 피우고 있다든지 포켓도 사진이 곤란하니까 엽차만 계속 시키는 겁니다. 다방에 뭐 근무하고 있는 그때는 레지라고 그랬거든요. 일을 보는 아가씨를. 그 뭐 마담들 뭐 얼굴 뭐 그냥 보기에 두꺼워져 버렸어. 얼굴이 두꺼워져 버렸기 때문에 막 계속 엽차, 김양아 엽차 가져와라, 박양아 엽차 가져와라, 뭐 계속 엽차만 시키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는 담배가 자욱하고 담배 꽁초가 어지러지게 그냥 널려져 있는 것이죠. 뭐 담배가 어디 뭐 들어가 있습니까? 한참 담배를 많이 태우던 시절이기 때문에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자리에 죽을 치고 있으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까봐, 새로운 정보가 있을까봐, 좋은 정보가 있을까봐 그래 모였던 것이 있죠. 광복동 내거리 건물 2층에 자리했던 밀다원. 이곳에 유독 예술가들의 발길이 잦았던 건 바로 아래층에 피란 시절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의 임시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밀다원의 꿀벌처럼 모여 앉아 삶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고자 했습니다. 시 같은 거를 원고를 쓰시는 분도 있고 뭐 평론이나 또 작곡하시는 분들은 또 작곡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걸 시나 소설이나 뭐 작곡이나 해온 거를 거기 이제 또 뭐 잡지사나 신문사 같은 데서 원고를 받으러 온다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받아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또 주거지가 변변치 않는 예술가들은 우리 다실 쪽으로 주소를 해가지고 우편물도 찾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용도로 그야말로 사랑방 스타일이었죠.
임시수도 기념관. 1950년대 초 밀다원의 모습을 재현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내려온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다방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공간이었는데요. 전쟁이 발발하고 예술인들이 많이 부산으로 모여들었는데요. 유명하신 화가들 참 많이 왔습니다. 이제 그 예술인들이 이제 부두에서 노동을 하기도 하고, 뭐 미군 부대에서 잡일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떤 예술에 대한 어떤 갈증이라든지 그 작품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뭐 꺼지지 않고 전쟁 중에서도 그 고달픈 생계 속에서도 뭐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나갔는데요. 그 다방이라는 공간이 그런 문인들 그리고 화가들 어떤 음악인들이나 어떤 망난 예술가들의 아주 좋은 창작의 공간이고 그 가난한 예술인들의 어떤 안식처나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당시 밀다원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 자료가 없어 추정으로만 그 모습을 복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소설가 김동리의 단편 밀다원 시대가 발표된 현대문학 1955년 4월호는 전시돼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자 그 시절의 다방은 단순히 차를 마시고 쉬는 공간에서 나아가 종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미술 일지 같은 데서 보면은 어느 다방에서 누구누구가 전시했다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곳으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에덴 다방에 여기에 파스텔전이 열립니다. 송혜수 선생이라고 부산의 그 대표적인 그 야인 작가인데 소를 많이 그렸죠. 그분의 그 친구 되는 분으로서 한 분이 파스텔 전시를 부산에서 처음으로 에덴 다방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작곡가 윤용화가 가곡 보리밭을 만든 곳도 다방이었으며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청음 훈련을 받으며 미래의 꿈을 키운 곳도, 그리고 화가 이중섭의 추억이 담긴 공간도 바로 부산의 다방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들은 예술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표현해왔던 것입니다. 갈 곳 없는 피란민들이 모여 판잣집을 짓고 살던 40계단 주변, 이외에도 구포시장, 국제시장, 영도다리 등 지금은 관광명소로 익숙해진 이곳에도 그 옛날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였기에 전쟁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힘겨웠던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피란 도시 부산의 모습은 지금도 도심 곳곳에서 생생히 기억되고 있습니다.